그러니까 강아지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면은 그 견종에 대한 사랑이 들어가는구나. 네, 그 냉정하게 못 봐요. 그러니까 수익보다 이 강아지를 먼저 생각해버리니까 내가 굶어 죽게 되죠 나중에. 그래도 니는 여기 500만 원 투자해서 한 달에 1000만원씩 벌어가면 훨씬 어떻게 보면 어떤 그 투자보다 좋은 투자잖아. 네, 안녕하세요, 직장입니다. 네, 오늘은 유독 후배인데요. 강릉에서 애견 유치원하고 있어서 제가 애견 유치원의 장점이 뭔지 단점이 뭔지 그리고 얼마나 수익이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릉에서 애견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 김경태라고 합니다. 몇 년 차죠? 지금 이제 8년 다 돼갑니다. 8년? 네. 일단은 애견 유치원은 수입이 되나? 이게 이제 하기 나름인데 가게 환경에 맞게 가격을 책정을 해야지 이 사람들 납득을 하고 보내는 거니까. 그러니까 고급 이런 데서 받는 가격을 자기들도 똑같은 일을 한다 해가지고 받는 거는 솔직히 안 되고, 한 달에 얼마를 벌어야겠다라고 이제 그 목표치를 두고 거기에 대해 맞춰서 이제 책정을 하는 게 솔직히 이게 정찰제가 아니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있죠. 저희는 뭐 한 마리 오는데 한 15,000원 꼴? 한 달에는? 한 달에 20만 원? 근데 말하면 이 얘기를 안 돼- 말하면 안 하면은 되는 왜 건가? 그러냐면 우리가 너무 최저가라서. 근데 이걸 우리가 이 가격을 정했다 해서 뭐라 못하는 이유가 우리가 제일 먼저 했기 때문에. 지금 강릉에서는 제일 오래됐고, 그거를 이제 뭐라 하면 자기들도 싸게 받으면 되는 거고, 자기들이 유난히 비싸게 받는 걸 가지고 나한테 뭐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항의도 실제로 많이 받았고. 근데 그거는 사람마다 해주는 서비스가 다르게 다 다른 거 아니야? 어떤 데는 진짜 프로그램 딱 짜가지고 하는 데도 있고, 저는 프로그램 솔직히 필요 없다 생각해요. 왜냐면 여기가 훈련소가 아니고 그냥 위탁하고 놀라고 맡기는 데인데 여기서 무슨 훈련을 하고 무슨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하냐고. 우리는 여기 애들 오면은 이제 친구들끼리 놀 수 있게 환경 조성해주고, 싸우면 말려주고, 또 뭐 간식도 한번 주고 이렇게 하는 데지, 우리도 훈련하는 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니는 그냥 태권도 같은 느낌이잖아, 태권도. 그죠. 태권도장은 뭐 좀 저렴하게 받아도 상관없는 거죠. 그거 상관없죠. 그래서 한 달에 20만 원 정도 받아도 크게 문제 없다. 왜냐면 내가 벌 수 있는 거는 나 혼자서 얼마 정도 수익만 보면 되니까. 대신에 이제 제가 이제 하기로 한 거는 좀 까다로운 개를 한 마리 받아서 40만 원을 받느니 편한 개를 두 마리 받아서 20만 원씩 받겠다, 난 이 마인드라서. 애들 케어하기가 더 편하고, 그러면은 뒤에 오는 애들은 물릴 위험이 없다는 거잖아요, 신규 애들한테. 네. 새로운 애들이 와서 물 수 있어도 네. 기존 이제 애들은 내가 방어가 가능하니까. 그러면 컨셉이 다른 거네. 네. 그리고 저는 돈을 많이 받아서 이 손님들의 노예가 되는 게 싫어가지고, 이게 문제 있는 개인데 내가 돈이 너무 많이 받아버리면 참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이 돈이 아까워서 돈을 싸게 받으면은 이게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나가라 하기가 좀 수월하다는 거죠. 그러면 한 달에 그 목표치를 얼마 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어차피 이게 좋은 점 나가는 게 별로 없어요. 해봤자 우리 뭐 사료, 간식비, 전기세, 임대료, 그냥 진짜 나가는 기본만 딱 나간단 말이에요. 식당처럼 뭐 재료비가 막 들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재고가 있는 게 아니지. 네. 그러니까는 보통 받으면은 유치원 온 애들이 이제 한 달에 한 1200마리? 30일 동안 네. 1일로 끊는 거 치면 1200마리? 거기다 이제 호텔에 오고 뭐 이런 건 또 따로니까. 따로니까. 그 대신에 이제 얘기하는 게, 갑자기 이거는 망할 수가 있는 업종이라서. 그 얘들이 갑자기 물어가지고 사망사고가 나면은 그냥 망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거랑 좀 이어지는 건데, 카페를 한다 치면 모르는 개가 와서 우리 유치원개를 물어 죽인 거예요, 만약에. 아니면 심각한 상해를 입혀가지고 막 병원을 막 가서 수술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되면은 동네가 좁으니까 그거는 바로 문 닫아야 돼요. 그러면 정리를 하자면은 한 달에 한 1200마리 정도면은 한 1000만 원 정도 버는 거고. 근데 이 업종의 리스크라 그러면 개물림 사고 있었을 때는 근데 진짜 개들이 진짜 죽을 만큼 물어? 걔들 입이 손이에요, 입이 손. 그러니까 오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입으로 해요. 그리고 가다가 붙잡는 것도 입으로 붙잡고. 어떤 개들은 얘를 진짜 상해를 입혀야겠다 물고 흔드는 애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막 물고 흔들으면 여기가 빵꾸가 뽕뽕 나가지고, 그럼 그거는 진짜 병원 가서 뭐 소독도 해야 되고, 수술도 어떤 애들 수술도 해야 되고, 이래 돼버리면은 만약에 견주님이 엄청 깐깐하신 분이면은 이건 문제가 되니까 그때부터는 막 소송도 걸리고. 근데 거의 보면은 물림사고로 오는 건 없어요. 견주들이 항의하는 게 놀다가 막 까지고 이런 거 갖다가 막 물렸다 그러고 해버리면은 난 안 물렸다고. 근데 안 물렸다는 정확한 증거가 없으니까 나는. 근데 그럼 처음에 그 보는 게 되게 힘들겠네. 우리는 보면 알죠. 근데 견주들이 인정 못 하는 거예요. 이건 무조건 물린 거다. 사업을 하면서 그렇죠. 굉장히 큰 리스크네. 그리고 식당 같은 경우는 내가 식재료 관리만 잘하면 식중독이 날 이유는 없잖아요. 지난 건 버리고 새로운 것만 신선한 거 딱딱 세워가지고 맛있게만 해주면 이제 뭐 말라올 일도 없고 식중독이 뭐 생길 일도 없고 이렇잖아요. 근데 이거는 진짜 그 가만히 있다가 평화로운 나날 중에 갑자기 사건이 딱 생기니까. 그러면 기존에 있던 애들은 사고가 안 나 그러면? 예, 그래서 그런 애들만 받아가지고 오랫동안 데리고 있으면 기존에 있던 절대 안 나죠, 사고가. 그럼 기존에 있던 애들 안 나고 새로운 애들이 나는 거래 무조건. 근데 이런 말을 하면은 사람들이 뭐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내가 애초에 그 틀을 이렇게 다져놓으면은 30마리건 40마리건 혼자서 다 케어가 가능해요. 그럼 어떻게 알아? 그럼 근데 이 개가 무는지 안 무는지 어떻게 알아? 처음에 아예 모르고 딱 인상이 있어요, 표정이. 10마리 중에 7마리는 무는 애들은 무서워서 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애가 많이 이제 좀 떨고 있다던가 눈이 막 흔들린다던가 이러면은 얘는 무서우니까 한 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얘들이 아기를 가지고 무는 게 아니고 무서워서 무는 거네. 네, 무서워서. 무서우니까 무는 건데 이러면 걔는 잘못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면은 견주는 미안해야 된단 말이죠. 그럼 자기가 미안하다, 어떻게 뭐 보상해드리면 되냐 이러는데 이거를 가게로 책임을 돌려버려요. 예, 제일 많이 하는 말, 우리 개는 원래 안 문다고,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 아니냐 하면서 카메라 보자 막 이래버리고. 그럼 카메라 보여줘? 아니 근데 형 집에 카메라 설치면 그거 보여줘 남한테? 내가 왜 보여주냐고, 우리 가게 카메라를. 사고 대비해서 만든 거지 내가 니 보여주려고 내가 차를 설치했냐고. 그러면 이 8년 동안 운영하면서 니는 그 위기 없었나? 거의 7년 동안 무사고였어요. 그 사고를 안 나고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강아지 선별을 잘해서? 제일 큰 사고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나가는 거예요. 걔들이 이 철망을 사다리처럼 기어서 올라가요. 이렇게 기어서 올라가든가 아니면 땅을 파서 땅 밑으로 나가든가. 그리고 비가 내리고 이러면서 흙이 막 무너지면 구멍 요만히 생기면 길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찾아야 되죠. 그 여태까지 찾긴 다 찾았거든요. 제 말이 다 찾긴 찾아가지고 뭐 큰 사고는 안 났는데 제일 조심해야 될 게 그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가게 알바가 없잖아요. 알바를 안 쓰는 이유가 그거예요. 문을 죄다 열어놓고 댕기고, 그 사고 나는 거기도 알바가 문을 다 열어놔가지고, 아니 4개를 어떻게 한 개도 안 닫고 다 열어놓냐고.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사람한테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일을. 그냥 힘든 거는 나 혼자 계속 해야 되는 리스크가 있네. 그렇죠. 안 힘들어? 힘들죠. 그러니까 자유시간이 없고, 그 쉬는 시간도 원래 없었어요. 한 5년, 6년을 하루 놓으시고 있거든요. 지금은? 지금 이제 일주일에 하루. 근데 그 하루도 오죠. 사람들이 또 됐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완전히 그냥 여기다 신경을 끌고 살 수는 없어요. 애견 유치원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수영장이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아이고. 강아지. 오, 점프 엄청 해. 야, 그러면 컨셉 전략은 어쨌든 그냥 누구나 강아지들, 그냥 순한 강아지들을 많이 받아서 내가 그냥 편하게 그냥 할 거다 라는 컨셉이네. 스트레스 안 받고 그냥 그렇죠. 그렇게 네. 하는 거고, 평균 매출은 걔도 한 1,000만 원씩 가져가는 거고. 야, 그 성수기 없어? 성수기? 성수기 지금이 비성수기로 성수기예요. 비성수기는 코로나 같은 상황이 비성수기고, 사실 비성수기 성수기 없는데 지금이 성수기예요. 여기가 사실은. 왜? 지금이 휴가철이니까 사람도 많이 내려오고 위탁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반대로 성수기 때 안 받아버려요. 왜? 무서워가지고. 그러니까는 많이 몰릴 거 아니에요. 그럼 사고가 날 거 아니에요. 그 돈을 포기하고 난 마음 편하게 있겠다. 야, 이게 그러니까는 스트레스를 받는 것보다 그냥 네. 우리 기존에 있던 아이들을 좀 더 잘 기지키겠다는 거고. 이게 만약에 강아지를 케어하다가 한번 데이잖아요. 그때부터는 아예 슬럼프에 빠져서 하지는 못해요. 야, 그러면 이게 누구나 하기에 참 쉽지 않은 거다. 해. 네. 그러니까 멘탈이 진짜 써야 되고. 우리 매출이 그래도 잘 나오잖아, 보면은. 네. 뭔가 스트레스 받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그냥 내가 하겠다라고 생각해서 네. 이제 그런 거잖아. 그럼 이제 어쨌든 처음 하는 사람들이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뭐 네. 이렇게 홍보하는 팁 같은 게 이런 게 있나? 봐요. 식당은 몇 천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요 강아지 요거 하는 건 뭐 꼭 끼키가 10개도 안 돼요. 그러니까는 내가 그냥 에센스만 올려도 사람들이 찾아서 봐요. 왜냐면 자기 강아지 맡길 때 찾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강릉에 있는 네. 강아지 유치원 이렇게 네. 나오는 거야? 그리고 뭐 경기도에 하던 어디다 하던 일단은 보긴 보더라고요. 올려놓으면은 최소한의 홍보, 뭐 프랭카드, 인스타, 뭐 네이버 이런 거 최소한의 하는 거 있잖아요. 보긴 봐요 다. 근데 거기서 이제 어디서 움직이냐면은 가격, 정말 그치. 귀신같이 가격 싼 데로 가요. 가격이 첫 번째 선택지가 되니까 우리 잘 봐준다 이러면 이제 이제 딱 정착을 하는 거죠. 가격이 또 제일 큰 메리트 중에 하나구나. 무조건이죠. 왜냐면 너무 비싸요. 서울 쪽 이런 쪽. 서울 왜냐면 쪽-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임대료도 우리보다 2배, 3배가 되니까 그렇게 그치. 받는 게 맞는 거죠. 이게 해보면은 좀 정상적이지 않은 직업인 거 맞아요. 왜? 그러니까는 항상 불안 속에 살아야 된다니까요. 어떤 강아지 위탁업체는 진짜로 그냥 자다가 죽었어요. 너 그러면 강아지한테 물린 적 없어? 문제 많죠. 세게 물어? 안 아파? 아프죠. 얘 뼈를 치는 건데. 그럼 어떻게 해? 처음에는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 가고 그랬는데 이제는 뭐 잘 안 물리니까. 옛날에 코 물린 적도 있고. 할 때 꼭 필요한 준비물 있나? 이게 준비물은 당장 필요 없고, 하고 나면은 이제 어질리티 이런 거, 그 TV에서 봤을 거예요. 그 막 뭐 넘어가고 막 네, 동그란 거 들어가고. 그게 뭐 훈련하려고 넣는 게 아니고 거기서 그냥 자요. 그게 솔직히 걔한테 도움은 안 되는데 놔두면 좀 있어 보이잖아요. 야, 그러면 강아지들은 제일 도움되는 건 그냥 이렇게 물 같은 거 놓으면 되나? 물 같은 거 그냥 뭐 놔두고 이런 식으로. 어차피 애들은 그냥 딴 거 없어요. 근데 솔직히 수영도 내가 그냥 뭐 아이큐 준다 해가지고 손님들도 뭐 바닷가 못 데리고 가니까 한번 해주세요 이러면 저거 얼마 안 하거든요. 한 20초 하고 끝이거든요. 그럼 강아지 이 간식은 누구 주고 누구 안 주고 이런 거 아니잖아. 간식도 웬만하면 안 줘요. 웬만하면 진짜. 아, 진짜? 근데 아무 성분도 없는 이런 거 뭐 왜냐면 다 갈려지고 있는 애도 있고, 근데 그건 미리 난 다 얘기를 해달라고 하죠, 손님한테. 그 사료도 원래는 줬는데 집에 갔는데 뭐가 낫다고 뭐 먹였니, 성분표 좀 보여달라, 뭐 왜 나한테 먹여달라 해놓고 우리 사료 먹이니까는 뭐가 낫다고 뭐라 하냐고. 그러니까 그래서 사료 안 줘? 이제는 안 주죠. 아침에 7시 반에 출근한 다음에 5시에 퇴근하나? 네, 5시간 애도 있고 뭐 6시간 애도 6시에 퇴근하는 애들 하면은 배 안 고파해? 먹여달라고 주면 이제 주죠. 그러면 야, 누구는 도시락 주고 누구는 안 주고 그러는 거야? 걔들은 얘기해요. 저녁 안 줘도 되냐 이거는. 집에 가서 먹일게요 라고 해요. 근데 그거를 이게 짜증난 게 뭐냐면은 내가 그만 안 했다고 안 먹이냐고, 알아서 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근데 그런 거는 계약서 쓸 때 쓰지 않아? 계약서 쓴다고 해서 사고 안 치는 거 아니고 강아지 맡겨놓고 버리고 가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이 사람들이 계약서 썼다고 해서 안 버린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걸 쓴다고 해도 의미가 없더라고요. 다른 거
뭐 이렇게 사람들 놔두고 가고 그런 거 없어? 지금 제일 많은 게 위탁을 한 상태에서 파양을 하기로 해요. 파양이 뭔데? 파양. 못 키우고 있다고. 학교에 애를 맡겼는데 선생한테 나 얘 못 키우고 있으니까 얘 입양 갈 때 좀 알아봐 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이런 경우 엄청 많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이사를 가야 되는데 거기 걔 못 키운다 해가지고.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하는데? 저희는 보호소 쪽에 그쪽에 이제 개인 봉사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해외 입양 쪽으로 알아봐 줘요. 그래서 강아지도 해외 입양을 해? 큰 애들은 무조건 해외로 나가요. 여기 있으면은 펜션 가서 묶여있든가 품종이 있는 애들 같은 경우는 교배 공장으로 하든가 그런 경우가 워낙 많으니까 처음부터 해외로 알아봐요 그냥. 야, 그러면 강아지 유치원 같은 경우는 권리금 같은 게 있나? 제한은 받긴 했었어요. 8천 불렀었는데 싫다고 하니까 1억 준다 했는데 근데 예를 들어서 근데 강아지를 딱 놔두면은 누구나 무서워할 거 아니야? 내가 안고 단무릎을 앉아요. 그 엉덩이가 딱 이 공중에 떠 있잖아요. 그게 냄새 맡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맡으면 얘가 얘를 공격할 일도 없고 얘네가 얘를 공격해도 방어가 되고. 근데 걔가 좀 성격이 좀 안 좋거나 이러잖아요. 알아요 얘들이 다. 내가 좀 이렇게 좀 파이터 기질이 있고 그러면은 얘들도 딱 보고 경계를 하고 저는 얘들도 보고 이제 판단하는 거죠. 근데 안 받는 견종도 있을 수 있겠네 그러면. 그렇죠. 안 받는 견종도 있고 받는 견종도 있고. 대형견은 사실 성격은 좋아요. 솔직히 사나운 뽀메 한 마리보다 대형견이 더 착한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니는 대형견 없잖아. 아까 그 한 마리 왜 그러냐면은 대형견은 수요가 없으니까 다 작은 애 키우려고 그러지 여기 강릉은. 그러니까 나도 먹고 살려면 뭐 시류에 편승해야지. 근데 이제 저 지방 가면 대형견만 전용으로 할 수 있는 데가 있고. 근데 이걸 하는 거는 비추야 그러면? 내가 만약에 한다 그러면 비추야? 아니 비추는 아닌데 나는 반대로 개를 안 좋아하는 사람이 해야 될 것 같아 이거를. 걔가 안 좋아하는 사람이 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개를 좋아하는 사람이 하면은 이걸 차별을 하더라고요. 이 망한 집 중에 특징이 하나 뭐냐면은 치아만 키우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애견 카페를 차린 거죠. 근데 진짜 치아만 차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아지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면은 그 견종에 대한 사랑이 들어가는구나. 네, 그 냉정하게 못 봐요. 그러니까 수익보다 이 강아지를 먼저 생각해버리니까 내가 굶어 죽게 되죠 나중에. 그래도 니는 여기 500만 원 투자해서 한 달에 1,000만 원씩 벌어가면 훨씬 어떻게 보면 어떤 그 투자보다 좋은 투자잖아. 근데 그래도 좀 알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망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리스크에 대한 불안감이구나 그냥. 네. 그럼 애견 카페는 어떤데? 애견 카페 커피도 팔고 빵도 팔고 하면 좋잖아. 하나만 얘기할게 하나만. 거기도 모든 애견 카페가요 10개 중에 한두 개를 빼놓고는 평일에 하루에 2팀 와요. 심지어 개를 키우는 사람들도 개 집에 놔두고 나가서 커피 먹지 개 데리고 나가서 평일에 커피 먹는 사람 없어요. 그리고 카페를 하는 순간 이 가게를 완전 최상의 컨디션으로 만들어야 돼요. 근데 솔직히 유치원만 하면은 내가 좀 건너뛰어도 되는 단계가 있거든요. 청소 같은 것도 솔직히 깨끗해야 되지만 당연히 너무 인테리어적으로 이렇게 막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카페를 하는 순간 하루 종일 돈 써야 되는데 1회 회사 번 게 하루에 2팀 이러면 하고 싶겠냐고. 니도 강아지 보다 보면 이쁜 애 강아지만 좀 이렇게 좀 이쁜 애들만 있는 게 좀 있나? 나는 이제는 걔가 그냥 좋지도 않고 싫지도 않고 고마운 존재죠. 내가 얼마 전에 SNS 썼어요. 제발 직장 잘리지 말고 열심히 버셔서 유치원을 잘 보내달라고. 나는 진짜 그냥 이거 돈 벌려고 하는 거라고. 대신에 돈 벌려고 하는 거니까 돈 주면 잘한다고 나는. 뭐 사명감 이런 거 없으니까. 이 일을 하면서 네. 보람을 느끼죠. 손님들이 이런 얘기 할 때가 제일 좋죠. 그러니까는 우리 개 거기 가서 진짜 좋아졌다고. 친구들 만나면은 원래 막 도망가던 애인데 애가 엄청 활발해지고 또 저는 목표가 뭐냐면은 얘네를 집에 가면 잠들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낮에 놀아주면 집에 가면 자거든요. 뻗거든요. 그게 제 일의 소명이라고 딱 생각해요. 딱 그런 얘기 좀 그냥 좋죠 저는. 남자가 좀 하는 게 좀 좋겠네 여자보다. 여자를 많이 무시해요 걔들이. 코로나 시작할 때도 딱 느꼈는데 다 마스크 쓰고 오잖아요. 귀신같이 잘 되라고 남자는. 진짜? 네 마스크 쓰고 와도. 그래도 나 이렇게 아까 오전에 와가지고 계속 있잖아. 네. 이제 좀 친해진 것 같다. 네 이제 좀 나치기면은 금방 친해지는 것 같아. 네, 오늘 애견 유치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제 토지를 낙찰받아서 거기다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물론 수익적인 측면에서도 되게 좋은 측면이 있겠지만은 단순하게 강아지만 데리고 와서 아이들 놀게끔 해주는 거라 했는데 피치 못할 진짜 불의의 사고도 많이 있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느끼고 애견 유치원 하시는 분들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좀 편한 것 같은데 너무 힘들고 마음의 부담감이 너무 크니까 그러니까 이런 건 좀 잘 생각해 보시고 하는 게. 어쨌든 그렇답니다. 마지막 인사 한번 해줘. 하여튼 오늘 이렇게 조장님이랑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얘기 할 수 있어서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고 잘 부탁드립니다. 뭘? 네, 오늘 감사합니다.